이번 시간에는 재미동포의 이주 역사와 시대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한인 이민의 역사는 크게 이민 개척기, 이민 과도기, 이민 근대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민 개척기는 1903년부터 1944년, 이민 과도기는 1945년부터 1964년, 이민 근대기는 1965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는 또한 초기 한인 이민, 전후 한인 이민, 최근 한인 이민으로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 한인 이민은 하와이 이주, 사진 신부, 독립운동가들의 미국으로의 정치 만명, 초기 유학생 등입니다. 초기 한인 이민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1903년 초기 한인 이민 시기가 구분되기 전부터 이어집니다. 학생과 정치인들로 이루어진 소수의 한인은 19세기 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첫 대규모 한인 이민은 1903년 1월 한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계약 노동자로 도착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기 한인 이민에서 한인들을 하와이로 끌어들인 흡인 요인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당시 한국에는 기근이 만연했던 상황도 있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30년대부터 하와이에서는 대규모의 노동집약적인 사탕수수 농장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들이 노동자로 모집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인들은 1852년부터 하와이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일본인, 한인 등등이 하와이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1882년 중국인 배제 법령 혹은 중국인 배척법이라고도 불리는 Chinese Exclusion Act가 실시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이민이 중단된 이후에는 일본인들이 대체 노동자로서 1885년부터 대규모로 이민을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은 1890년경에는 전체 하와이 노동자들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보다 높은 임금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고 또한 파업까지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백인 농장주들은 한국, 필리핀, 포르투갈 등지에서 이민자들을 노동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일본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초기 한인 이민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값싼 노동력으로서 중국인, 일본인을 대신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인의 파업 화기조로서의 유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1명의 한인을 실은 최초의 이민선은 1902년 12월 22일 인천을 출발하여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였습니다. 1905년 일본의 제지로 미국으로의 대규모 한인 이민이 중단되기까지 약 7,000명의 한인들이 하와이로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84%는 20대의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약 9%가량만이 여성들이었습니다. 또한 7%는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기 한인 이민자들은 빠른 시기에 큰 돈을 벌어서 자기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려는 임시 체류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다시 시계를 돌려 1884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84년부터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은 한국인을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약 40%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자유와 더욱더 풍족한 삶을 위해서 하와이로의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초기 이민 개척자들은 서울, 인천, 수원, 원산과 같은 도시에서 온 농부 출신이 아닌 노동자 출신이었습니다.
이는 19세기 대다수의 중국인과 일본인 초기 이주자들이 농부 출신이었다는 점과 매우 대조되는 현상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한인 이주 노동자들은 20대, 30대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하와이의 농장주들은 일본인 노동자의 빈번한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한인 노동자를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하와이의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일본 정부로부터 더 이상의 한인 노동자들을 하와이로 보내지 못하게 하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은 한국을 피보호국으로 만들어 한국 정부의 자유자재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1906년 2월 일본 정부는 해외에 있는 모든 한인이 일본 영사관 관할구역의 통치를 받게 하였습니다. 하와이와 미국 내 다른 도시에 거주하던 한인은 일본이 한국에 자행하는 공격적인 정책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하면서 집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자들은 1910년 경술 국치 이전부터 이미 반인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초기 한인 이민의 대표적인 유형인 사진 신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한인 사회는 결혼 연령의 여성들이 부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해결책으로서 1910년부터 한국에서 신부들을 구한다고 모집하였는데요. 이들은 사진만을 보고 결혼한다고 하여 소위 사진신부라고 불렸습니다. 미주, 하와이, 미 본토를 포함하는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들의 사진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중매 결혼을 사진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결혼, 사진 혼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사진 신부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 초반에 미국에 있는 일본인 신랑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신부 사이에 사진과 서신으로 서로 혼인을 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같은 처지에 있던 미주 지역의 한인들도 일본인들이 하는 방식을 모방하여 고국인 한국으로부터 사진과 서신을 통해 신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또한 하와이 정부에서도 소위 사진 결혼법을 합법화하여 하와이에 오는 여성들의 입국을 허가하였습니다. 즉 사진 교환을 통해 하와이로 이민을 오게 된 여성들이 사진 신부입니다. 미주 지역에 사진 신부가 언제부터 왔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910년부터 시작되어 약 1911년경에 본격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1910년 11월 28일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최사라라는 23세 목포 출신 조선 처녀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 최사라는 하와이 사진신부 1호가 됩니다. 최사라는 당시 38세였던 하와이 국민회 총회장인 이네수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와이에서 우리말로 발행되던 국민보는 1910년 12월 6일자에 이네수와 조선에서 온 약혼녀와 민차노 목사의 주례로 이민국에서 결혼하였다는 기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진신부 천연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진주 출신인 천연희는 20세이던 1915년 6월 29일 하와이 마우이 섬 파이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길찬록의 사진신부로 하와이로 건너갔습니다. 답은 관련 사진입니다. 천연희가 하와이에 사진신부로 갈 때 발급받았던 여권의 사진입니다. 그러나 사진신부로 온 여성들은 하와이가 지상의 낙원이라는 중매쟁이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하와이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불어들이기 위해 대부분 나이를 속이기도 했고 사진을 젊게 조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와이에 온 사진 신부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약 600명에서 1000명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진신부 현상은 한인 이민자뿐만 아니라 일본인 이민자 등 여러 아시아계 이민자에 해당되는 비교적 광범위한 현상이었습니다. 이 사진신부에 의해 태어난 2세들은 미국 시민이 됩니다. 아시아계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진 결혼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났고 1924년 미 의회는 동양인 배척법을 통과시키면서 더 이상 사진 신부는 미국 지역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24년 미국 이민법에 의해 한인 이민이 공식적으로 금지되기까지 약 1000명의 신부들이 하와이로 그리고 115명의 신부들이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총각들만 있던 한인 사회가 신부들의 유입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자 2세들이 태어나고 가족 중심의 사회로 한인 사회는 변모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인들은 사탕수수 노동자 또는 도시 주변 일용 노동자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장기적인 사업 분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야로는 자영업, 쌀농사, 고구마 농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본토의 철도 건설 현장이나 과수원 등지에서 일하면 하와이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1903년부터 1915년까지 총 1087명의 한인들이 본토로 이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진신부는 한인 사회에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편과 아내의 연령차가 평균 14년이 되기 때문에 한인 부부 간에 높은 이혼율을 발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인들이 일찍 과부가 되는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1905년부터 1924년까지 기간 동안 약 2,000명의 한인이 하와이, 캘리포니아 주로 이민을 갔었습니다. 또한 1900년부터 1905년 사이에 온 한국 이민자들은 미혼 남성 한인 이민자들의 중매 결혼 대상자였던 사진신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600명은 앞서 잠시 언급하였던 세 번째 유형인 일본에 맞서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정치망명자와 유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미국 이민들을 전면 금지시킨 1924년 이민법으로 인해 미국으로의 서부 지역의 한인 이민도 거의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미국에 간 대부분의 정치망명자와 유학생들은 뉴욕, 미국 동부 지역의 콜롬비아, 프린스턴, 뉴욕대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소수의 학생들은 뉴욕에서 초창기 한인 지역사회의 핵심을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민들의 다수는 초기 노동 이민을 온 이민 개척자와 사진 신부들과 그들의 자녀였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정착했던 유학생과 정치 망명가들은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정부와 대학교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미국으로 건너간 정치망명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망명가들은 정치를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들과 함께 유학생들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1910년부터 1924년까지 541명가량의 학생들이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들은 하와이와 미국 본토의 한인사회의 지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부상하였고 해외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와이 노동자 독립운동가 초기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초기 한인 이민사회는 1945년 조선이 독립을 쟁취하기까지 하와이에는 6,500명, 미국 본토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는 3,000명가량이 미국 주류사회와는 고립된 상태로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기 한인 이민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1903년부터 1944년까지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101명의 한인들이 인천항을 떠나 사탕수수 노동자의 신분으로 하와이에 도착한 1903년을 시점으로 합니다.
이 시기 이후부터 1944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조선이 독립하기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미혼의 젊은 남성과 이들과 사진 교환을 통해 결혼해서 미국으로 온 사진 신부들, 그리고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건너온 사람들,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으로 건너온 정치 지도자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미동포의 이주 역사와 시대 구분의 첫 번째로서 초기 한인 이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